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여전히 최고위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돼서 현충원 천배공개로 전화 인터뷰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하태경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도 2위 했습니다. 만년 2위. 예. 전당대회에서.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탈당 사태를 계기로 그만두겠다, 뉴스공장. 그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어차피. 근데 그러고 나서 당 안팎에서. 예. 욕 많이 들었으면 너 돌았냐? 제정신이냐? 지금, 안 그래도 쪼그라진 정당에, 대국민 소통에 정말 중요한 창구를 네 스스로 봉쇄하는. 예.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글쎄 당내에서 그런 얘기 나오기 전부터, 방송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아무도 믿지 않았고요. 저도 믿지 않았고, 의원님도 방송하다가 중간에 살짝 바꾸셨잖아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아무튼,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무리를 일으켜서. 어쨌든, 또 이번에도, 2위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표가 이렇게나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건 좀, 높이 띄워주시는 것 같고요. 반어법인 것 같고요. 아니, 유승민 대표가 대표로 선출될 거야. 정치권에서 100% 예상한 바지만, 그래서 압도적인 표차일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절반, 대선 후보의 절반이면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과거 바른정당은 김무성, 유승민 투탑, 이렇게 국민들이 기억을 할 텐데. 어쨌든 지금은 유승민, 하태경 투탑이다. 이건 이제 근본적인 색깔의 변화다. 본인이 이제 김무성급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고요. 이제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김무성 대표야 지는 해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사실 9명 나가고 난 다음에 11명인데 이제 내부에 11명 남았잖아요. 하지만 여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론의 2차 탈당 문제 이런 가능성까지 보도됐고.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정말 고해성사하듯이 서로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매일매일 한 어떤 얘기요? 5일 동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거요? 우리 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 개인의 사정, 내 개인의 지역구 사정, 또 앞으로 개인의 정치적 진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서로에 대한 허물이 좀 없어지고. 좀 더 가까워지고 하면서, 어쨌든 단결의 기운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문 닫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사실 이제 두 세력한테 희소식인데. 이제 우리 당 내에 강경한 자강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사실 고마운 이야기죠. 이제 한국당 놓고 그만두드려라. 우리 당 내에 원내든.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서청원, 최경환, 친박 쪽에서는 또 사실 자유한국당은 120석 넘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20석 넘기는 걸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3분의 1. 그렇죠. 그 선언이에요. 굉장히 황당한 선언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때까지 이게 120석 넘겨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모든 법안에 태클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의석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으로 보였는데 바로 직전에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바른정당에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부 여당에는 대정부 견제 포기 선언이고요. 3분의 1까지 목표를 하겠다는 걸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왜 이런 대정부 야당 역할을 정말 강한 야당 역할을 왜 포기하는 거냐. 포기했다기보다는 멈췄습니다. 아직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서청원 녹취록의 파워라고 봐야 되죠. 더 몰아붙일 수는 없다.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비박이 들어가는 것이, 의원총회에서 점점 더
서청원, 최경환 제명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서청원 의원 쪽 친박 쪽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멈춰서 균형을 맞췄다 이런 의미인가요? 힘의 균형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강한 야당의 역할을 포기하는 뭐 그런 좀 이상한 야당의 모습 아울러 보여주는 거죠. 예, 그건 이제 친박 비박 사이의 힘의 균형 관점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런 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김무성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 당 장악력 혹은 뭐 김무성 의원에게 그 뭐랄까요 당의 주주 권한을 넘긴다. 하여튼 김무성 의원의 견제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또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그 소위 무대 개파는 좀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탈당했던 13명, 예. 13명이 무대가 먼저 보낸 것이다. 예. 무대는 나중에 갈게. 이렇게 예. 작전이다 하는 것도 제가 뭐 어떤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무대를 버리고 간 것이다. 실제로는. 실제로는 더 이상 뭐 제가 그 회의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장본인입니다. 있었고 그 안에 있었던 그 무대 형님 더 이상 못 믿겠다. 우리는 독자 행동을 하겠다. 해서 간 거고요. 먼저 보낸 게 아니고 버리고 간 거다? 네, 버리고 간 거죠. 그럼 이번에는 그 나중에 후발로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데려가줘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런 거죠. 이번에는 이제 무대가 처음에 총대 맨 게 아니고 예. 삼선 의원 모임이 있었잖아요. 예. 처음에 통추라고 하는 삼선 의원 모임에서 몇 분이 주도한 건데 그때 무대는 이거 너무 빠르다, 잘못되었다라고 당내에서 비판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여하간 홍준표 대표 입장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김무성 의원을 견제하는 의미도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견제 안 해도 되는데 그건 이제 홍준표 대표가 너무 그 의원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당내에 그런 한국 당내 정세 파악이 저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믿고 의지할 만한 세력이 없죠, 현재 본인 입장에서. 없죠. 그러니까 다 못 믿는 거죠, 다. 당 안에. 모든 사람을 못 믿게 되니까 이제 별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종이 호랑이가 들어갔는데도 굉장히 뭐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무대도 뭐 거의 개파도 아니고 이익 집단이다 하면서 엄청 견제구를 날렸잖아요. 예. 그게 오히려 무대를 키워주는 거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친박근혜 혹은 김무성 계보 뭐 이런 세력과 혼자 홍준표 대표가 이제 견제와 균형을 찾다 보니 이렇게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종합적으로 그렇죠. 보자면. 친박도 그게 강한 개파가 아니거든요. 다 그냥 허물어진 그 궁궐인데 거기서도 자기가 뭐 소위 말해 포섭을 해가지고 다 자기 사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잖아요. 계속 욕만 날리고 막말만 하고 당내에서도.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당내 정치는 정말 안철수, 유승민 다 지금 성적이 별로 좋지 않지만 최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른 정당을 걱정할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바른정당이. 바른정당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유승민 대표 첫 일성 중에 하나가 언론에 보도된 게 중도 보수 통합 안철수 만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를 꺼냈던 소위 이제 합당 이 길을 모색해 본다 이건가요? 중도 보수 통합의 가장 큰 의미는요. 예. 하태경이 똥꼬집을 꺾었다, 양보했다 이게 제일 큰 의미죠. 그러니까 그건 뭐 개인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보수 통합이란 말을 쓰지도 마라. 기존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당하고는 선거연대까지 열어놓고 경우에 따라서 통합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유승민 대표는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혁 세력이 주도해서 국민의당 뭐 한국당 괜찮은 사람들하고는 다 합치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거기에다가 일부 이제 한국당하고도 가능성을 열어두자. 그리고 또 한국당과만 가능성을 열어두자 하는 뭐 남지사나 이런 분들도 양보를 사실 한 거죠. 국민의당하고도 열어두자. 뭐 이런 이야기가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우리 내부의 어떤 그 단결을 재확인하는 수사
이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결을 확인하는 수사지,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그렇죠. 그 가능성의 천명인지 실제 국민의당과 어떤 뭐 통합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건 아닙니까? 중도, 그래서 원래 이야기도 중도 플러스 보수 대통합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여전히 한국당 탈당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저도 어쨌든 당내 일원으로서 제 고집을 일부 양보하고, 남지사 같은, 분도 보수 통합론자도 일부 양보하고,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실제 국민의당과 통합이든 연대든을 위해서 물밑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뭐가 시작됩니까? 아니면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국민통합포럼 해가지고 의원들끼리 계속 연대, 정책연대, 선거연대 이야기는 사실 공식화 됐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제 당대당 통합 이야기는 대표끼리 이야기인데, 예. 저희 당 입장은, 우리가 먼저 주도하진 않겠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사실 지금 깨진 우리 당처럼 당내 되게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의 교통 정리를 좀 보겠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먼저 주지는 않겠다. 이니셔티브를 지고 싶은데 질 수가 없죠. 숫자가 적어가지고. 꼭 그렇진 않죠. 제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 박지원 대표가 보면 요즘 참 밉게, 우리 당 다 없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도 하려면 그런 역할 할 수 있어요. 그 당 엄청 흔들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은 하지 않겠다. 그건 좀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그건 박지원 대표 나오셨을 때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만나긴 만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오늘 만나죠. 오늘. 예. 만나죠. 뭔가 예. 급진전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네요, 이야기가? 왜냐하면은 국민의당 내가 시끄러운데, 우리는 박지원처럼 하지 않겠다 하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를 분열시키고 교란시키는 이런 수를 두는 것은, 지금 시기에 신사답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과거 구태 정치 하자면은 국당도 엄청 할 수 있죠, 하려면. 근데 이제 그런 비신사적인 건 안 하겠다는 거죠. 국당을 분열시켜서 예를 들어서 호담계하고 친한과 비한을 분열시키고 친한하고 뭉치고 이런 작전을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예, 꼼수 안 쓰겠다는 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심정적 분당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그 정도는 강경 발언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발언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차분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분 딱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나 이런 분들은 2차 탈당 안 하나요? 그럴 수도 있죠. 안 받아준다는데 지금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홍준표 대표도 하고 몇 분이 그냥 속사포로 지금 날리고 있는데. 최소한 당분간은 정말로 안 받아줄 건가 봅니다. 그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왜냐면, 남지사 같으면은 서청원 킬러예요. 그래서, 남지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서청원 대표가 전 녹취록을 깐다고 봅니다. 그럼 홍 대표가 죽기 때문에. 1분 남았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유승민 대표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변했습니까? 유승민 대표에 대한 비판도 당내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유승민 대표가 예. 상당히 변하고 있죠. 예를 들어 큰 변화가 김호성 대표하고 뽀뽀할 때 예.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저 정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건 뒤에서 강제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강제로 밀어붙여도 그게 버틸 수는 있었는데 어쨌든 자발적인 게 있었고요. 그것만 가지고 변했다고 보기 힘든데요.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가 이제 중도 플러스 보수 대통합을 유승민 대표가 수용을 했죠. 유승민 대표 인터뷰 좀 추진해 주세요. 옆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여전히 최고위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돼서 현충원 1100원개로 전화 인터뷰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하태경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도 2위 했습니다. 만년 2위. 예. 예. 전당대회에서.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탈당 사태를 계기로 그만두겠다, 뉴스공장. 그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어차피. 근데 그러고 나서 당 안팎에서. 예. 욕 많이 들었으면 너 돌았냐? 제정신이냐? 지금, 안 그래도 쪼그라진 정당에, 대국민 소통에 정말 중요한 예.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과거 바른정당은 김무성, 유승민 투탑, 이렇게 예. 국민들이 기억을 할 텐데. 예. 어쨌든 지금은 유승민, 하태경 투탑이다. 이건 이제 근본적인 색깔의 변화다. 본인이 이제 김무성급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고요. 이제 예.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김무성 대표야 지는 해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네. 사실 9명 나가고 난 다음에 11명인데 이제. 내부에 11명 남았잖아요. 하지만 여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론의 2차 탈당 문제 이런 가능성까지 보도됐고. 예.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정말 그거를 네 스스로 봉쇄하는 예.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글쎄 당내에서 그런 얘기 나오기 전부터 예, 방송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아무도 믿지 않았고요. 저도 믿지 않았고. 의원님도 방송하다가 중간에 살짝 바꾸셨잖아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아무튼 무리를 네.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무리를 일으켜서. 어쨌든 또 이번에도 2위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표가 이렇게나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건 좀 높이 띄워주시는 것 같고요. 반어법인 것 같고요. 아니 유승민 대표가 대표로 선출될 거야. 정치권에서 100% 예상한 바지만 그래서 압도적인 표차일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절반. 예. 대선 후보의 절반이면 많이 나온 거죠. 네. 한국당 놓고 그만두리라. 우리 당내 원내든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서청원, 최경환 친박 쪽에서는 또 사실 자유한국당은 120석 넘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20석. 120석 넘기는 걸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3분의 1. 그렇죠. 그 선언이에요. 굉장히 황당한 선언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때까지 이게 120석 넘겨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모든 법안에 태클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의석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으로 보였는데 바로 직전에 멈췄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바른정당에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부 여당에는 대정부 견제 포기 선언이고요. 네. 3분의 1까지 목표를 하겠다는 걸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왜 이런 대정부 야당 역할을 정말 강한 야당 역할 고해성사하듯이 서로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매일매일 한 어떤 얘기요? 5일 동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거요? 우리 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 개인의 사정, 내 개인의 지역구 사정, 또 앞으로 개인의 정치적 진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서로에 대한 허물이 좀 없어지고 좀 더 가까워지고 하면서 어쨌든 단결의 기운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문 닫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사실 이제 두 세력한테 희소식인데 이제 우리 당 내에 강경한 자강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사실 고마운 이야기죠. 예. 이제